안녕하십니까. 문학평론 쓰는 허입니다. 교보문고가 주관하는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올해에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제일 끝에 계신 교보문고 문학 MD시죠? 구한혜 MD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소설 MD 구한혜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 가운데에 계신 민음사의 편집자이자 또 민음사 유튜버 스타시죠? 정기현 편집자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민음사 한국문학팀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정기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음사 TV에서 촬영하던 것보다는 훨씬 공식적인 느낌이어가지고 정기현 편집자님 또 옆에 계신 분은 한국일보의 문학 담당 기자시죠? 한소범 기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에서 문학 기사를 쓰는 한소범 기자라고 합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제 공동 5위 작품 발표하겠습니다. 추천수 총 4회씩 받은 작품들이고요. 2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정하나 작가의 술과 바닐라라는 소설집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즈오 이시구로의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자, 이 두 권. 클라라와 태양은 또 민음사에서 그러게요. 내셨어요. 굉장히 좀 뿌듯해. 사실 외국문학팀이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도 네. 그 리스트에 오른 유일한 해문학 작품이니까. 흔히 이제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 예. 인간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인공 존재에 대한 영화나 작품, 문학 작품이나 이런 걸 보면은 흔히 이제 다 이제 망하고 쟤네가 우리를 공격하고 이런 것들로 상상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종말론적인 게 많죠. 그렇죠. 그리고 영화를 봐도 그런 방향으로 나와 있는 영화들도 훨씬 많이 접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클라라와 태양은 그 인공지능 여기서 AF라고 표현되는 그 Artificial Friend가 이제 조씨라는 소녀를 되게 위하고 인간에게서 계속 학습하는 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사랑하는 방식 그런 좀 선한 것들을 계속 학습해서 처음에는 이제 얘가 기계에 불과하다 하고 배척했던 가족들도 이 계속 그 선함을 학습해가지고 나중엔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그 AF의 그 위상이 약간 바뀌는 그런 지점이 되게 재밌었어요. 가즈오 이시구로가 2017년에 노벨문학상을 받고 그 다음에 장편 소설로 처음 써낸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작가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쓸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런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왔고 이건 또 예전의 작품인 나를 보내지 마와 같은 복제인간과 관련된 이슈를 떠올리게 하면서 가즈오 이시구로가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작가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된 책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또 하나 느꼈던 거는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쉽고 재밌다는 거였거든요. 읽다 보면은 정말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쓴 소설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어려워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약간 특이하면서도 좋았고 뭐 지금 연말을 맞아서 외국 언론에서도 올해의 책을 많이 뽑고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영미권에서는 이 책이 거의 막 싹쓸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보니까 빌 게이츠가 꼽은 올해 네. 책에도 꼽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헤일 메리 프로젝트랑 이 두 권이 네. 출간작으로는 뽑혔었는데요. 아주 바람직한 경험이었어요. 사실 출간될 때부터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신작이니까 언론도 예의주시하고 굉장히 기대를 했었던 작품이었는데 기대했던 만큼 이라는 평이기도 했고 동시에 좀 놀랍기도 했대.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동화적이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 동화적이라는 느낌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인공적이어야 될 존재인, 인공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존재인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뭐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저버리는 어떤 희망 같은 것들을 가장 마지막까지 품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AF로 불리는 인공지능인데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가 오로지 인간만이 고유한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과연
인간만의 특별함이란 무엇인가, 음. 그토록 인간이 자부하는 어떤 희망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어떤 관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랑, 그런 것들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풀어내보고 싶어서 이 작품을 썼다고 답변을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런 이제 인터뷰를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그 인터뷰를 찾아서 읽어보신 뒤에 이 책을 읽으면 더 작가가 하고자 했던 얘기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깊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중에 유일한 그 순위권 내에 든 외국 소설이라는 점도 좀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사실 지금까지 이 기획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외국 작품들이 꽤 많이 리스트에 업로드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렇게 외국 작품이 단 한 편만 올라와 있다는 게 저에겐 좀 이례적으로 보이기도 했어요. 그만큼 한국 작가들이 좋은 책을 많이 쓴다는 강세를 네, 보였다. 의미 있기도 할 것 같고, 또 네.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옛날에는 해외에서 무조건 인정받은 작품이면 좋을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 독자들도 한국 문학에 대한 믿음, 신뢰가 높아져서 무조건 해외에서 유명상을 받은 해외 작가의 작품이라고 쫓아서 읽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공동으로 또 5위에 오른 작품 정하나 작가의 술과 바닐라라는 소설집인데요. 정하나 작가는 대산대학문학상으로 등단을 했고 그 20대에 데뷔를 한 다음에 써내는 작품이 자기의 생물학적 나이와 비슷한 주인공들을 계속 등장시키는 작가로도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낸 이 술과 바닐라 같은 경우는 40대에 접어든 이 작가가 그 40대의 이야기를 그려내면서 또 다른 어떤 삶의 깊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세 분께서는 좀 어떤 얘기를 이 작품과 관련해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정독은 하지는 못했는데 그 뭐 이렇게 신간을 펼쳐보다가 읽었는데 그 어떤 느낌이었냐면 굉장히 사실 40대 기혼 여성이라고 하면은 그 수식만으로도 뭐랄까 지난하다, 쉽진 않겠구나라는 게 좀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식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소설에 되게 진하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쉽게 읽히지는 않는 그 삶의 어떤 질곡과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작가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서 소설 한 편을 써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겪게 되는 여러 삶의 질곡들, 그게 또 기존의 소설들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 왔던 주제였잖아요. 그걸 정하나 작가가 또 여성의 입장에서 써낼 때 지금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폭이 좀 넓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걸 소설가분들이 캐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게, 생각보다 기혼 여성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환영받아온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사회에서 환영과는 또 별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혼 여성 하면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편견들 그리고 이미지들이 되게 공고하게 이 사회에 남아있어서 소설의 주인공으로는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왜냐면 20대는 우당탕탕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도전과 모험을 하는 그런 시기일 거고, 또 30대는 또 일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들이 있고, 근데 40대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기혼의 여성인데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소설의 소재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편견을 뭐랄까 정면 돌파하는 작품이었던 것 같달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